한 번 필 때마다 한 챕터 읽어갖고 저 5일인가 6일 만에 2시간씩 읽어갖고 다 읽었어요.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의학미드 실사판. 저 이걸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무슨 책 읽으면 재밌을까? 그러면 의학미드 좋아해? 그러면 실사판으로 되어 있는 이 현장감 있는 역사적인 진짜 실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 책이 이게 너무 재밌다. 거품물 듯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 아니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행복감을 준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학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같이 보실까요? 1929년 독일 출신의 24세 인턴 의사 베르너 포르스만은 팔의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카테터를 실처럼 넣을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그는 만약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우심방, 심장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팔의 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쉽게 말하면 철사를 넣는다는 거예요. 실 같은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의국장 리처드 슈나이더에게 제시하자 슈나이더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심장에 카테터와 같은 이물질적인 물체를 일부러 삽입한다는 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부정맥이나 공기색전증을 유발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굴의 포르스만은 전혀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말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 몸에 직접 실험하면 되죠. 미친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본 걸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혁신적이라고 환자한테 실험을 못하게 하니까 내 몸에 넣어볼게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와,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슈나이더는 절대 안 돼. 너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일축하면 끝낸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고 무책임한 제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앞에 선 이 충동적인 젊은이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에 충분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아요. 포르스만은 상사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나는 슈나이더의 금지령을 어기고 비밀스럽게 신속하게 내 심장에 직접 실험하기로 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포르스만은 1972년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다. 우선 카테터와 시술용 멸군 기구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도구들은 대부분 비품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비품실은 항상 잠겨 있었다. 그리고 비품실 열쇠는 게르다 디첸이라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디첸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을까? 세련되고 멋진 인턴이었던 포르스만은 이 젊은 여인을 현혹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했다. 나는 며칠 후부터 마치 단 걸 좋아하는 고양이가 크림 단지 주위를 맴돌듯이 게르다의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험담할 거리를 찾기는 쉬웠고 게르다는 나를 자그마한 자기의 사무실 뒤편으로 부르곤 했다. 그렇게 조금씩 내게 꼭 필요한 신봉자를 끌어들였다. 포르스만이 자서전에 쓴 내용이다. 디체는 몇 주 만에 포르스만에게 푹 빠졌고 포르스만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다음날 오후에 이 착한 여인은 자기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나는 명랑하게 휘파람을 불며 게르다에게 다가갔다. 포르스만이 회상했다. 게르다 선생님, 국부 마취로 정맥 절개를 할 도구와 요관 카테터 하나 주세요. 디체는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오늘 병동에 정맥 절개 예정인 환자는 안 계시는데요? 의국장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건 아니죠?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된 것이다. 그렇지만 포르스만은 포기하는 대신에 더욱 강하게 물어붙였다. 게르다 선생님,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실험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안전할 겁니다. 정말 안 위험하다고 확신하세요? 그럼요. 디체는 그 말을 곱씹더니 포르스만을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실험하세요. 선생님께 저를 맡길게요. 포르스만은 이런 상황 전개에 깜짝 놀랐을 게 분명하다. 의욕있고 헌신적인 공범으로 거듭난 디첸이 의학 발전에 위해 모든 걸 걸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포르스만은 디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디첸은 그를 데리고 잠겨있던 캐비넷으로 가 메스와 뮤근 드레이프 마취제 원래 방광에 사용하는 길고 가느다란 소변 카테터를 꺼냈다. 그리고 포르스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용감하면서도 다소 극적으로 수술대에 누웠다. 포르스만은 디첸의 팔다리를 묶으며 수술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 포르스만은 이 젊은 간호사에게 실험할 생각이 없었다. 모든 건 속임수에 불과했다. 자기 몸에 실험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어도 디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어쩔 수 없었을 뿐이다.
포르스만은 이렇게 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게르다가 보지 못하도록 도구 트레이를 그의 머리 위에 옮겼다. 눈 깜짝할 사이 내 오른쪽 팔꿈치를 마취했고 빠르게 피부를 절개하고 동맥류 바늘을 정맥 아래 삽입해 벌린 뒤 카테터를 약 30cm가량 밀어 넣었다. 그리고 거즈로 감싼 뒤 그 위를 무기운 분할 드레이프로 덮었다. 그런 다음 게르다의 온선을 풀고 무릎을 묶었던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디체는 서둘러 일어나다가 포르스만의 카테터를 자신의 팔 안으로 더욱 깊숙이 넣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자기를 속인 것에 화가 난 디첸이 포르스만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디첸에게 병원 지하의 X선 촬영실까지 같이 가자고 했다. 지하에서 만난 포르스만의 친구이자 동료이사 피터 로마이스는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해 보인 이 광경을 보고 포르스만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너 미친 새끼야! 이랬을 거잖아요. 그쵸? 로마이스는 카테터의 끝을 움켜잡고 빼내려 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강이를 몇 번 걷어차야 했다. 포르스만이 회상했다. 결국 X선 기계의 전원이 켜졌다. 포르스만은 카테터 끝이 위팔뼈 윗부분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카테터를 거의 70cm 표시까지 한층 깊숙이 밀어넣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X선 사진을 보니 카테터 끝이 심장의 우심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포스트만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충격과 경외심 안겨주었으나 정작 본인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은 듯했다. 모든 것이 무사했다. 흉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명적인 부정맥도 없었고 실신하지도 않았고 건드릴 수 없었던 신장의 내밀한 성소에 배관을 연결하고도 환자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제 카테터를 사용하면 심장에 직접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조영제를 넣어 심장을 드나드는 혈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심장의 비정상 활동을 눈으로 볼 수 있을 터였다. 포르스만은 이후에 2년에 걸쳐 8차례에 더 자기 몸에 카테터를 삽입했으며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방사선 B2가 조영제를 주입했다. 포르스만은 이 대담한 작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6년 노벨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장난 아니죠 진짜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만 계속 나와요. 8번이나 자기 몸을 카테이터를 넣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확실한 그 자기의 어떤 자신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덕분에 심장마비 환자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더 줄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의학 대가들이 실은 전공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에요. 다 되게 저는 되게 익숙했거든요. 의학의 대가들의 그 위인적인 면모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막 질투 그리고 자기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전전긍긍 이게 막 속 좁은 모습까지도 다 표현이 돼 있어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더 재밌게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곰곰이 이 책이 왜 재밌게 읽었나 했더니 갈등을 되게 맛깔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탐욕에 관한 것도 나와요. 왜냐면 의사라고 탐욕이 없을까요? 성공에 대한 탐욕. 민낯도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마블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세상을 구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질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급하는 이러한 질병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겪었거나 지금 그 질병이 시달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 그 이웃들이 항상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가장 흔한 그러나 가장 우리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류의 어떤 복원에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영웅들의 이야기, 어떻게 이 질병들을 이겨갔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다큐지만 또 영화 같은 스토리로 쓰인 책이 바로 의학의 대가들입니다. 정말로 미친 사람들밖에 안 나. 과연 자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너의 퓨처 셀프를 위해서 혹은 네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네가 주장하고 있는 비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네 자신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가? 네가 품고 있는 그 비전에 너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몰입할 수 있는가? 처절할 수 있는가?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들 인책에 나오면 나도 내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겠다. 내 분야가 침몰하는 배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가만 들 때가 있지만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이들을 자기 각각의 분야의 대가로 만들어내겠다. 굳은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 또한 그 의학의 대가에서 배운 대로 교육의 대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감동도 감동, 재미도 재미, 지식도 지식까지 다 얻을 수 있는 너무 멋진 책을 읽어서 감사했습니다. 순수하게 어떤 논픽션이지만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풍부한 의학적 교양을 얻고 싶다. 이 삶에 또 혁신에 관련된 큰 통찰을 얻고 싶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의학의 대가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도 잘 됐고요. 편집도 너무너무 잘 됐고 의학의 대가들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